안녕하십니까. 803 조경과 부들장입니다. 오늘은 전국의 땅, 농지를 가지고 있거나 농지를 임대해 가지고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께 반드시 알아야만 손해보지 않는 이런 농지법이 개정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리해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법을 처음 배우면요,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자기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민법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민법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으면 이 권리를 보호하지 않듯이 행정력도 또한 비슷한 개념, 이 관청에서 하는 행정력도 또한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제대로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뭐 이런 비슷한 뜻인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먼저 농지원부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업경영체 등록과 행정처의 농지원부는요, 행정기관만 다를 뿐이지 목적은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농지원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아무나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농지원부 신청 자격은 첫 번째가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거나 66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서 이 화훼나 과수나 이런 걸 농사를 짓고 있거나, 또는 농지에서 330제곱미터 이상의 비닐하우스나 버섯재배사나 온실이나 잠실이나 이런 그걸 만들어 가지고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요때 신청 자격을 주는데요. 실제로 농업을 목적으로 3년 이상 경작한 사람이 농지를 임대해서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역시 농지원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농지원부는요,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신청할 수가 있고요, 농지 주인이 아니라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토지를 임대해 가지고 농사를 짓는 경우에도 반드시 농지원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농지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농지는 개인적으로는 임대차 계약서 좀 어렵고요, 농지은행 같은 데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도 농사를 짓지 않으면 신청할 수가 없는 게 바로 농지원부였습니다. 농지원부로 얻을 수 있는 혜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한 8가지 정도로 정리해 보자면은, 첫 번째가 농지원부 등록 2년이 경과하면은요, 농지원부를 등록하고 나서 2년이 경과하게 되면은 농지 취득 시에 취득세 50%를 감면해 준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8년 이상 재경 자총, 이걸 입증되면은 양도세를 감면해 줍니다. 단 연간 3,700만 원 이상의 다른 소득, 농사 짓는 소득 이외에 농작물을 팔아 가지고 벌어들이는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 월급 소득이나 장사 소득, 사업 소득, 이런 것들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는 그 해는 자경기간에서 제외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국민연금을 월 최대 38,250원을 정부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혜택이 있고요. 네 번째는요, 건강보험료를 50% 감면해 주는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농지 전용 부담금을 면제해 준다. 농지를 전용해 가지고 농가주택을 짓거나 창고를 짓거나 농업용 시설을 설치 시에 농지 전용 부담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 면제를 해주겠다는 거죠. 여섯 번째는 자녀 학비 면제 및 대학 특별 전형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혜택을 줍니다. 일곱 번째는 농자재 부가세 환급 및 일정량의 농업용 유류 구입 시 면세 혜택을 받는 면세유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요, 영농 경력이 5년 이상이고 65세가 넘은 농민들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이런 혜택을 줍니다. 그리고 단위농협에 가입하게 되면 다양한 많은 혜택이 또 따로 있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 있는 농지원부의 혜택이었는데요, 농지원부가 없어지고 농지대장이 새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요, 2022년 4월 15일부로 농지원부 개편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가지고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군이나 시 이런 데서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저희 조경과 우돌장 응추리 농장에는 이런 소식이 아직까지 안내장이 배달되지는 않았습니다. 개정된 농지법의 주요 내용을 보자면요, 농지를 취득하고 관리하는 데 있어 가지고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하고, 말 많던 농업법인 있잖아요, 농지를 투자해 가지고 투기를 하던 이 세력들이 많았잖아요. 이 말 많던 농업법인에 대한 투기를 억제하는 방안, 그리고 농지 취득 이후 관리 현황과 그리고 제재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농지법 개정 그 목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주말 농장에 대해서 달라진 내용으로는요, 농업진흥구역 내의 농지에 대하여 주말 농장용으로 농지를 취득할 수 없게 하고요,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의 경우에도 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가지고 심사를 받아야 하는 등 제약을 점점점 옥죄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농지법을 살펴보는 이유는요, 베이비 붐 세대, 그러니까 1953년부터 1963년까지 요때에 태어난, 그러니까 많이 태어난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상당 부분이 요때에 태어나신 분들입니다. 요때는 전쟁 이후에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전쟁 이후에는 아기들이 많이 태어나게 되죠. 요때를 베이비 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도 55년부터 63년까지 요때 사람들이 가장 많이 태어나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시대고요. 요 베이비 붐 세대의 은퇴와 함께 고향으로 회귀하여 농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분들과 지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께 각종 농지 관련 인허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농지법을 자세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농업법인 설립을 계획하시는 경우와 농사를 지으면서 농자금 융통하고자 하시는 분들께도 상당한 변화가 요구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농지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내용에 대하여 정리해 보자면요, 2021년 8월 17일에 처음 시행된 농지법엔 이미 8월 1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5가지는, 첫 번째는 주말 체험 농장 목적으로 농업진흥구역 내에 농지 취득이 제한됐고요. 두 번째는 투기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강제 처분, 여기에 대한 강제 처분이 지금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행 강제금의 상향 조정이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농지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요. 마지막으로 농업법인의 관광농원사업의 제한 규정 등이 요번에 작년 2021년 8월 17일부터 이미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14일, 15일, 그리고 8월 18일부터 추가로 계속해서 시행되는 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계도 기간을 지나 가지고 시행하는 거죠. 자, 지금부터 농지 원부를 왜 농지 대장으로 바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사용해 오던 농지 원부는요, 1973년부터 사용해가 지금까지니까 49년 동안 유지해 오던 이 농지 원부는요, 땅이 아닌 주인, 땅 주인, 땅으로 하는 게 아니고, 땅의 각 필지가 뭐 858번지, 859번지, 890번지, 891번지 이런 식으로 땅이 여러 개가 있으면 전에는 한 사람, 주인이 농지원부를 만들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땅 5군데가 있으면 5개 땅을 모두 이 농지원부를 작성하기 때문에 소유와 이용에 대한 현황이 좀 이래 정확해진다고 보죠. 지금까지는 소유가 누가 소유하고 있는데 그 땅에 임대는 어떻게 했고, 그리고 그 땅에 뭐가 지어져 있고 뭐가 시설되어 있는, 이에 대한 면사무에서 제대로 관리가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그렇지만 요거를 땅마다 따로따로 하면서 요거를 확실하게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소유권은 등기부 등본만으로 정리가 되지만요, 경작권은 소유권 등기와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확인하여 그에 따른 농지원부를 작성하고 증명서를 발급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일반 부동산은요, 등기부에 따라서 소유권을 행사하는데 별 문제가 없지만요, 논이나 밭 같은 농지의 경우에는 소유권이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농지법의 보호를 받는 경작권이 따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농지원부를 이제 와서 왜 농지대장으로 전환하는가, 그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요, 이 농지원부는요, 세대별로 1,000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집안에 땅이 5필지가 있다면 그걸 전부 다 합쳐가지고 1,000제곱미터가 넘으면은 그 농가 주인한테 농지원부를 만들어 주는데요. 앞으로는 이 땅이 한 개가 1,000제곱미터 넘으면은 해주지만 되지 않으면 안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행정관청에서 전국의 농지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확인하기 어려운 점을 요거를 통해서 땅마다의 그 농지 정보를, 임대 정보라든가 아까 얘기했던 시설 정보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게 위해서 농지원부를 한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가 주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에서 관리되어 왔기 때문에 농지원부 관리가 비효율적이고 또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필지 기준으로 지번별로 농지 대장을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에서 관리하도록 해가지고 농지 정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관청에서 관리할 수 있게 하기, 따라서 농가 구성원의 농지만으로 농지원부를 작성하였거나 또는 농지원부상 농가주 소유 농지나 임차 농지의 경량 면적 합이 1,000제곱미터 미만의 경우는요, 지금 현재는 농지원부를
작성해 관리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농지연부상 농가주라 하더라도 농지대장 개편으로 그 이후에는 농지대장이 개편되게 되면 그 이후에는 본인 소유 농지와 임차 농지를 해가지고 1,0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필지별 농지대장은 발급이 가능하지만 농지법 및 농업경영체법상 농업인 기준은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8가지 그리고 9가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지대장의 개편과 별개로 기존의 농지연부에서 하던 역할 또는 농업인의 8가지 혜택을 주거나 다른 관청에서 농업인을 증명해야 할 때, 이때는 전에는 농지연부를 줬지만 지금은 농지대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농지대장이 다 안 나오잖아요. 필지별로 나오니까 농업경영체 등록 사실 확인서로 농업인의 증명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농지연부 변경. 첫 번째는 농가주 소유 농지는 자경으로 표시되는 내용이 농지대장에는 농업경영 가로 열고 자경으로 반영되가 기재되게 됩니다. 그대로. 두 번째는 농가 구성원의 소유 농지가 자경으로 표시된 내용도 농지대장상 농업경영 자경으로 표시되지만 중요합니다. 필지별 소유자별 최종 확인일이 2019년 이전에 최종적으로 확인된 이런 농지의 경우에는 농업경영 자경으로 표시되지 않고 경작 사실 확인 대상 이렇게 기재가 되게 됩니다. 고래 기재돼 가지고 농지대장에 전함이 되기 때문에 농지대장은 발급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요거는 실제 경작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발급하는 것이 맞지 않기 때문에 법익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죠. 농가주 또는 구성원의 소유 농지 일대는 임대 또는 휴경으로 적재했던 내용이 농지대장에서도 그대로 임대 또는 휴경으로 수정되어 반영되지만 이때는 농지대장이 발급된다고 합니다. 아까 틀리잖아요. 자경하고 임대하고 휴경은 다르죠. 자경의 경우에는 농지대장이 발급되지 않지만 임대나 휴경은 발급된다는 거죠. 요거는 바로 법익이 요거를 요 법을 만들어 시행하는 목적이 이 자경의 경우에는 혜택을 많이 주지만 임대나 휴경은 별로 줄 혜택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네 번째는요. 이와 같이 농지연부가 농지대장으로 수정될 경우에 과거의 농지연부는 사본 편철해 가지고 10년간 보관되면서 열람이 가능하지만 사본으로 편철된 농지연부는 중요합니다.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편철된 주소지에서 사본으로 열람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수정을 할 때는 언제 수정하느냐? 자,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농지연부에서 농지대장으로 발급이 변경됨에 따라 기존의 농지연부는 2022년 4월 6일까지 발급이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발급이 안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 지나고 나면은 8일 후에는 다시 되겠죠. 10년간. 2월 28일까지 농지연부 경작 구분을 변경 신청한 결과에 따라서 자경증명서가 발급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주어진 기간 내에 변경 신청하는 게 좋겠습니다. 농지연부에 대한 이 자료 열람은 2022년 4월 15일 이후 주소지에서 사본 편철되어 보관하기 때문에 농지연부 폐쇄 시점의 농가주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행정청에서 폐쇄되며 폐쇄 기간에서 조회하거나 발급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자, 작성 기준의 변경 내용은 농업인의 세대별 작성은 농지 필지별 지번 작성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농업인 세대별로 작성되는 것이 자, 여기도 중요합니다. 작성 기준의 변경 내용은요. 농업인의 세대별로 작성하는 것이 한 농가별로 작성하는 것이 농지 필지별 지번으로 변경되어 작성됩니다. 이때 세대원과 동거인 그리고 주 재배 작물이 삭제되고 뭐가 추가되느냐 하면 농지 취득 자격 증명 발급 이력 요 땅에 대해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얼마나 했나요? 그래 몇 명이 사고 팔았나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고 농지 전용 허가 이력 그러니까 요 땅을 갖다가 몇 번이나 허가를 내고 전용을 하고 바꾸고 했는 요런 이력 요거를 농지 행정 정보로 해가지고 추가로 기재해가지고 변경된다고 합니다. 작성 대상의 변경 내용 농업인이 농지 1,000제곱미터 이상 경작, 재배 시에 작성하던 것을 모든 농지에 적용한다는 거죠. 전에는 농업인 한 집에
1000제곱미터가 안 되면 다 합쳐서 이 농지원부를 발급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땅마다 한 평이라도 그 지번이 다르면은 필지가 다르잖아요. 필지별로, 지번별로 해가지고 작성하기 때문에 모든 농지에 작성을 한다는 거죠. 주의사항은 농업인의 기준은 변동이 없다는 겁니다. 왜? 1000제곱미터가 넘어야 농업인을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직불금이나 정책자금, 농업협동조합 가입 등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농업인의 자격을 농업경영체 등록증으로 별도로 발급받아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관할 행정처의 변경 내역은 뭐냐면은 농업인의 주소지에서 발급되던 사항들이 농지 소재지 기관에서 발급을 된다는 겁니다. 이때 주의사항은 농지 대상의 작성과 농지 대상의 작성과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다는 거죠. 현재는 농가주 주소지에서 작성하여 신청하지만 앞으로는 전국 어디서나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최초로 작성할 경우에는 농지 소재지에서 경작하거나 이용하는 현황을 확인하고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 10일 정도도 소요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지 소재지에서 신청하는 게 좋다는 거죠. 다른 데서 신청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기 때문에 민원이 최대 10일까지 소요된다, 그런 말입니다. 농지 대장이 발급은 농지 소유자 및 임차인이 발급 가능하며 제3자는 위임장 첨부로 발급 신청이 가능하지만 본인 이외의 개인정보는 땡땡땡으로 처리돼 가지고 주민등록번호가 6 얼마 이렇게 땡땡땡으로 나오지, 그게 본인 게 아니면은 딱 정확하게 끝까지 주민등록번호가 안 나온다, 그 말입니다. 발급을 받았을 때 우리가 등기부 같은 거 발급받으면 본인이 발급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가 다 나오지만 다른 사람은 아무나 발급받을 수 있지만 거기는 주인의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정확하게 나오지 않고 땡땡땡으로 처리된다는 거죠. 그러나 2024년부터는요, 개인정보를 제외한 농지대장을 누구나 발급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 방식의 변경이 있는데요. 현재는 행정청의 직권주의로 시행되지만 향후에는 신고주의로 전환되는데요. 이때 임대차 계약이 발생하거나 그리고 농지의 그 활용도 같은 게 변경될 때는요, 농지 소유자입니다. 임대를 했을 경우에 농지 소유자, 자기가 농사를 짓더라도 농지 소유자가 농지 대장에 변경 신청할 의무가 부과되게 됩니다. 농지법상 임대차가 가능한 농지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변경 또는 해제될 경우, 그리고 농축산물 시설물인 축사나 곤충사나 온실이나 버섯 재배사, 농막, 여기 중요한 게 농막이죠. 농막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변경 내용은 농지 소재지에 관할 행정청, 그러니까 면사무소에 반드시 신고해야만 불이익이 없게 된다는 겁니다. 자, 농민들이 당장 알아야 할 농지법 개정에 대해서 정리해봤습니다. 동영상이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803 조경과 구들장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